경고를 먼저 드리자면 식사하시면서 볼 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21살 여름에 변을 보다가 처음으로 피가 섞여서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아예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오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게 다 멀쩡했습니다. 몸 자체가. 하던 운동도 그대로 하고 뭐 밥도 먹던 거 그대로 먹고, 그래서 그때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너 그거 치질이다. 평소에 변을 보고 좀 잘 닦지 그랬냐. 지금이라도 잘 닦아라.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억울했죠.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변을 보고 항상 물로 닦는 습관이 있거든요. 휴지를 아예 안 씁니다, 거의. 근데 뭐 치질이 걸릴 리가 없는데. 근데 애초에 그것까지 깊숙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단계였습니다. 피만 나오고 몸이 너무 멀쩡하니까. 심지어 피가 나오다 안 나오다 했어요. 어떨 땐 나오다가, 어떨 땐 아예 안 나오다가, 어떨 땐 정말 아름다운 변, 이제 굵고 건강한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 상태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죠, 그때는. 체감상 그렇게 거의 두세 달을 지냈던 것 같아요.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몸이 멀쩡할 리가 없죠. 원래 조금씩만 섞여 나왔던 피가 막 변기에 뚝뚝 흘러내리고, 어떤 날은 변기가 아예 빨갛게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부터 이게 심리적 때문인지 물리적 때문인지 몸도 아파오더라고요. 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여튼 그때 너무 아파서 몸을 이렇게 수그리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배가 아프면 허리를 못 펴니까 이렇게 수그린 채로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배가 너무 아프고 좀 피도 나와요. 그때 의사 선생님 되게 시크하고 좀 그런 분위기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장염약이니까 드세요.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살았다 싶었죠. 살았다. 근데 진짜 심각하다고 느낀 문제가 여기서부터 터지죠. 그 장염약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계속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낀 게, 몸이 안 좋아지는 그래프가 그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비례를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아픈 그 고통의 정도가. 약을 그래도 먹으면 나아지겠지, 먹으면 나아지겠지 계속 먹다가 일주일째 다 먹고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또 이러고 들어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이 상태로 들어갔어요. 더 아파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진료실의 공기가 바뀌어요. 되게 시크하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뭔가 그 포커페이스를 잃어버리시고 저를 보는 눈동자가 좀 흔들리시더니, 눈만 봐도 그 의사 선생님의 속마음이 다 읽혀졌습니다. 그때 얘가 지금 이 타이밍에 배가 아프다고 오면 안 되는 앤데 잠깐 그 그록이 오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의사가 환자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게 와도 티를 안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 표정을 본 저도 그러길 맞았고, 같이 진료실에 들어간 저희 어머니도 아마 그러길 맞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누워보래요. 누워서 제 배를 이렇게 막 누르시고 하면서 여기 아프냐 여기 아프냐. 누르는 족족 다 아프죠, 당연히. 몇 달째 그렇게 뭐 피가 나오고 안 좋았는데 누르는 족족 다 아파. 근데 체감상 좀 왼쪽 배를 눌렀을 때 더 아팠었나?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랫배. 그러고 바로 입원을 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입원할 줄은 아예 몰랐어요. 제가 그때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이거였어요. 진료를 보고 약을 받고 다시 알바에 출근을 해야겠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알바하는 게 진짜 민폐였어요. 그 몸 상태로 알바를 한다는 게. 제가 하루에 4시간이었나 그렇게 했었는데 4시간 중에 진짜 거의 1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어요.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오래 앉아있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시선이 좀 느껴졌죠. 쟤 왜 자꾸 화장실에 가지? 저도 눈치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갔죠. 뭐 배가 아픈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알바 취소 전화를 이렇게 드리니까, 그래, 너 뭐 최근에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 이번 소식까지 들려드리니까 그때서야 좀 이해를 해주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럼 잘 치료받고 와라. 다시 너 일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 근데 그때 입원을 논스톱으로 2주를 하거든요. 뭐 점차 말씀드리겠지만 더 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올리병 알바는 저 멀리 뭐 날아가고. 아무튼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을 맞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몸 상태가. 그리고 약을 정말 다양하게 이것저것 좀 투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이거 먹어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피 검사하시고 계속 몸 상태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때 대장 내시경을 처음 해봤거든요. 이 대장 전체가 아니라 직장만. 일단은 내시경 검사를 위한 그 바지를 입는 거 자체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가운데가 푹 뚫려 있는 바지였는데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그게 치료 과정이란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수치스럽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장약을 집어넣는 과정부터 너무
너무 그냥 짜증밖에 안 났어요. 아무래도 스스로 넣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관장약이란 게. 애초에 그 바지를 입고 제 침실에 그냥 누워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관장할게요. 되게 제가 저항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으악 막 이러면서 이거 뭐 이러면서 저항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 관장을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그때는 장에 다 염증이 나 있고 뭐 까진 상태니까 관장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다 너무 아프고 우리가 피부에 어떤 약물이 닿으면 그냥 뭐 물 같은 게 닿았구나 싶겠잖아요. 근데 피부가 상처난 상태로 약물이 닿으면 되게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 상태로 관장약이 제 이 몸에 들어오는데 내 대장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구나. 관장약에 들어오는 경로가 다 느껴져요. 그리고 솔직히 치료 과정이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그래요. 이해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좀 야만적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저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동물처럼 저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강제로 넣으신 몸부림을 치든 말든 그냥 제가 계속 이랬거든요. 잠깐만요. 잠깐 계속 이랬는데 그냥 넣으셨어요. 그냥 잡고 넣으셨어요. 그러고 다 놓고 돌아가시는 길에 15분 20분 똥 마려워도 참으셔야 돼요. 이거 안 참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안내 겸 경고를 하고 돌아가셨죠. 하여튼 저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급동을 참아본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때 다 1초가 1분 같지 않습니까? 그때 15분 정도 참았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변을 참는 능력도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뭐 장이 다 상처가 나 있으니까 그러고 겨우겨우 어떻게든 참아보고 뭐 대장 내시경을 하러 들어가요. 그거는 난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장약을 집어넣을 때 관장약의 입구는 이만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은 이 정도 굵기 정도 되는 게 제 몸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견해지만 만약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고 미래 인류가 우리를 봤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때는 기술이 없어서 똥구멍에다 카메라를 집어넣었대 이런 식으로 미래 인류가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게 그냥 올리브영 알바 가려다 마음의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발버둥 엄청 쳤어요. 잠깐만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좀 절 윤리적으로 대해주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대상 내시경 화면을 주시하면서 괜찮아요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통로에 들어갈 때 좀 아픈 코스들이 있거든요. 대장 내시경 넣을 때 지금 좀 아플 거예요. 쑥 넣고 아플 거예요 쑥 넣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니까 마음의 준비도 좀 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뭐 뺄 때는 아무 경고도 없이 이렇게 빼버리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뭐 검사까지 다 하고 침실에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풍경이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병실에 노을이 쫙 들어오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데스노트인가 블리치인가 뭐 그런 일본 애니를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의사 선생님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시고 커튼을 딱 젖히시더니 애초에 의사도 바뀌었어요. 좀 더 전문의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그 식한 선생님이 아니라 환자분은 희귀성 난치병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에 걸리셨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되게 드라마 한 장면처럼 이제 의사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와 주시고 이런 거 보면 드라마를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장면을 구현을 해낸 거잖아요, 드라마가. 그래서 일단 사실을 뒤로 하고 분위기도 무섭고 일단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두 단어 희귀성 난치병, 궤양성 대장염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가 갑자기 꽂혀버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자마자 핸드폰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궤양성 대장염이 뭔가 뭐 네이버에 짐도 치면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런 글들만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절망적인 글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너무 아프다. 그 증상들을 읽어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 분들도 많았고 그런 환우의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정말 어디 푸념 늘어놓을 곳이 없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카페에 글에 줄줄이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고 사실 처음 병 걸리고 그런 글들 보면 뭐 생각 들어요. 나도 저렇게 되려나 보다. 이제 사회생활도 아예 못하고 큰일 났나 보다. 근데 딱 하나 희망적인 글을 발견을 합니다.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네요. 이건 말 그대로 그나마 희망적인 거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희망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고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로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몸 건강히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 방안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군대를 안 간다는 그 옵션 하나가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긴 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군대 갔다 오고 이거 걸렸다, 아 진짜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병원에선 거의 그런 쪽으로 좀 확정을 짓고 일단 약을 처방하고 퇴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방해 주신 약이 이제 뭐 스테로이드 경구제 뭐 그런 걸 주신 것 같은데 약효가 정말 끝내줬어요. 진짜로 그 약이 정말 독감 걸린 분들한테도 반알씩만 줘도 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약인데, 제 기억에 그걸 처음에 12알 11알 12알 뭐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와 진짜 그거 먹으니까요, 앉아도 안 피곤하겠다, 뭐 힘도 세진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부가 진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됐어요. 피부 자체가 이렇게 피부를 싹 만지면 이게 사람 피부라고, 내 피부인데도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그만큼 독하고 부작용도 굉장히 심한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11알 12알씩 먹다가 이걸 또 한 번에 끊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퇴원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을 계속 내원하면서 뭐 10알, 9, 8, 7, 뭐 5알, 4알, 3알까지 왔다가 2알 때쯤에 또 몸이 안 좋아하고 또 피가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앓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은 약이 1단계, 2단계, 3단계 크게 이렇게 있어요. 1단계 약을 먹으면서 스테로이드제 2알을 먹으니까 몸이 다시 안 좋아지고 피가 나오는 거죠. 이제 불이 나게 그 소식을 전하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또 이제 벙찐 표정으로 잠깐 생각에 잠기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자꾸 속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옵션은 이거죠. 지금 1단계 약에서 2단계로 올리자. 사실 이것밖에 없죠. 안 좋아지니까. 근데 2단계로 가기가 힘든 이유가 그만큼 또 약이 독하고 부작용도 많을 뿐더러 애초에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건 가능한데 2단계에서 1단계 내려오는 건 거의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거의 그때 21살, 22살인데 의사 입장에선 얘가 이제 80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살아야 되는데 벌써 2단계로 올려버리면 안 되지 않나. 그랬으면 뭐 어쩔 수 있나요? 2단계 약을 처방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아싸 이 약 먹으면 나아질 수 있겠지. 그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주시니까 아싸 이러고 건강해지겠지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하루 먹고 이틀 먹고 하다가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하루 먹고 이틀 먹었을 때도 좀 그 약을 먹었을 때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한 대여섯 번 먹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정말 몸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래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부작용으로 췌장염이 온 거예요. 전 췌장염이 그렇게 아픈 건 줄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을 꼽으라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그때 겪었던 췌장염. 하여튼 집에서 약 먹고 불닭볶음면 먹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 나오고, 토하는데 또 피가 나와요. 피가 아니라 위아래로 계속 나오는 상황, 멈추지도 않는 상황, 눈도 갑자기 막 충혈되고. 하여튼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부모님께 막 전화해서 죽는 소리를 했죠. 지금 위아래로 피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당장 택시 불러서 응급실로 가라. 그때 계속 토할까봐 비닐봉지 하나 들고 택시 타서 응급실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 선생님도 좀 빨리 밟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위급해 보이니까 사람이. 그리고 보통 그거 아세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좀 수순이 있어요. 신원 확인을 하고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기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응급실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왜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여서 그런지. 일단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환자분 지금 고통이 1에서 10까지 몇이세요? 진짜 거의 주저없이 그냥 10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니까 그게.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겪고 싶진 않아요. 뭐 그렇게 말하니까 신원 확인이고 뭐고, 아니면 그 병원에 뭐 들락날락거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가서 일단 링겔부터 꽂고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재입원하고, 재입원해서 내린 결론은 뭐 이제 약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처방은 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1단계 약을 먹으면서 스테로이드제를 좀 더 써보자. 그것도 부작용이 되게 심한 약인데 저 스테로이드 경구제를 한 거의 1년 반 동안 먹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기야 금이야 했던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때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 뭐 입원한 김에 그랬는지 뭐였는지 그때 대장 내시경도 한 번 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직장이 아니라 대장 전체. 대장 내시경은 아예 수면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면으로 해서 뭐 조직 검사 같은 거 해서 국방부에 제출하면 면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직 같은 것도 받아오고. 참고로 신체 5급이라는 게요,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신체가 1급이었거든요 1급에서 5급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급에서 9급을 갔다 5급으로 가야 돼요. 진단서랑 조직을 가지고 병무청에 가면 아 그래요? 하고 9급을 저한테 찍어줘요, 신체를. 그 9급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대구 중앙검사소라는 곳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느꼈던 게, 이제 저는 20살 때 신체 검사를 해봤잖아요. 이제 정말 일반적인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100명이 모인다 하면 그 중에 1명 정도 저 사람은 군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도 봤어요. 좀 정신병을 연기해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시나? 근데 9급을
받고 중앙검사소로 갔을 땐요, 거기서 한 20명이 대기실에 있거든요. 그냥 한눈에 봐도 군대를 갈 수 없겠다라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정말 몸이 어디가 불편하신 분이시라던가 아니면 정말 정신이 아파 보이시는 분들이라던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신병은 절대 연기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정신병을 연기해서 군대를 뺄 수 없구나. 하여튼 저는 비교적 제일 멀쩡해 보였죠. 저는 뭐 신체 안쪽 자체가 불편했던 사람이니까. 아, 그리고 좋더라고요. 저기 대구 한번 갔다 왔는데 경비를 13만 원인가 저한테 주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에 13만 원 줘서 교통비 한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하고 남은 돈으로 거기 대구 터미널에서 짬뽕 사 먹고 또 오가는 버스 안에서 뭐 애니 같은 거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검사에서 갔다 와서 저는 신체가 5급인 사람이 됐고요. 사실 지금 와서 이렇게 살짝 웃음기 있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말 끔찍했거든요. 이제 담지 못한 이야기도 좀 많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정신도 너무 예민해져서 이제 정신과 진료랑 같이 병행한 적도 있고, 제 키가 185인데 54kg까지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제 모토는 건강이 1순위입니다. 건강 앞에서는 저는 다 필요 없다 정말 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이 옛날엔 진짜 희귀한 뭐 질병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같은 환우분들도 좀 계시는 거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개발도 늘어나고 치료법도 늘어나고 그러다고 해서 저도 제 몸에 잘 맞는 약을 지금 찾아서 복용하고 있고, 또 건강관리법도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환우분께서 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면 뭔가 질문이 있으시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최대한 다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